네, 랭킹쇼 종목 탑10 시작합니다. 시장이 진작에 이렇게 반등에 나와줬어야 했습니다. 그동안 가장 부진했던 데 따른 오늘 우리 시장 또 강한 반등의 힘을 보여주면서 모처럼 기분이 좋은 하루입니다. 그 안에서 오늘 특징적인 흐름을 보이는 상승 종목들 하나하나 랭킹쇼 종목 탑10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입니다. 주식투자연구소 곽영훈 대표, 와운의 신학수 파트너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확실히 상승 종목수 우위에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 안에서 눈에 띄는 오늘장의 관심주 탑10 종목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0위 종목입니다. 자, 최근 시장 흔들림과 함께 또 중국 황금 연휴 이후 차익 실현이 쏟아지면서 고점에 있던 일부 화장품주 변동성을 확대했던 가운데 아이패밀리 SC 오늘 시장 상승과 더불어서 반등에 나섭니다. 오늘의 10위를 차지했네요. 롬앤 브랜드를 보유한 대표적인 실적 받쳐주는 중소형 화장품주입니다. 아이패밀리 SC를 필두로 해서 CLC 인터내셔널, VT도 반등을 주는데요. 올 상반기 내국인 그리고 중국의 관광객 수요로 인해서 국내 매출이 지난해 동기 대비 50% 증가한 이후 하반기 역시 여기에 또 중국 관광객 수요까지 더해지면서 그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롬앤, 올리브영 가면 색조 화장품 매대 상부에 위치해 있는데요. 올리브영 랭킹 상위권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방한 관광객 증가에 따른 내수 수요뿐만이 아니라 또 해외 매출 40%를 차지하는 일본 중심의 고성장, 또 수출 지역 다변화로 3분기 호실적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올해 영업이익 전년 대비 110% 넘는 성장으로 역대 최대 실적이 전망되고 있는 아이패밀리 SC를 비롯한 중소형 화장품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9위 종목 살펴볼까요? 최근 현대차증권 리포트 발간 이후 주가 상승 탄력을 받고 있는 두산 테스나가 9위입니다. 무엇보다 CIS, 이미지 센서와 AP 부문의 가동률 성장이 그 포인트입니다. 3분기 실적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CIS 가동률이 2분기 대비 성장을 하고 4분기도 3분기를 웃돈 가동률로 4분기 실적 성장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신성장 동력, 전장용 시스템 반도체 SoC 부문의 가치 반영 또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고객사인 삼성 파운드리가 자율주행 빅3, 테슬라, 모비라이, 엄브렐라를 고객사로 두고 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전장용 칩을 수주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 바로 이 두산 테스나가 펀더멘털 강화해 나갈 것으로 이 동반 성장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전장 부문의 실적 견조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두산 테스나도 좋고 그 외 오늘 차량용 반도체 관련주, 텔레칩셋, 칩셋 미디어, 넥스트 칩도 동반 상승세가 두드러지는 하루입니다. 자, 이어서 8위 종목 살펴봅니다. 고점 대비 주가 반토막난 종목들이 속출하고 있는 AI 의료주들 특히 고평가 우려 속에 주가 변동성도 더욱 컸는데요. 오늘장 또 반등과 함께 뷰노가 8위를 차지했습니다. 낙폭과대주들의 반등이 또 눈에 띄는 하루죠. 긍정적인 뉴스도 한몫했습니다. 미국 FDA로부터 AI 기반 뇌 영상 분석 의료기기인 이 뷰노메드 딥브레인이 인증을 획득했다라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 알츠하이머성 치매 등 퇴행성 뇌질환 관련 진단 보조에 나서는데요. 미국 진출을 가속화하고 파트너십을 확장해 나가면서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MS가 의료 정보에 쉽게 접근해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AI 제품을 발표하는 등 AI 의료 전반에 훈풍을 또 불어 넣어주고 있고요. MS가 또 생성형 AI 챗봇인 애저 AI의 헬스봇도 내놓을 예정입니다. AI주들 전반적으로 동반 반등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10위부터 8위까지 살펴봤습니다. 10위 아이패밀리 SC 진단 들어볼까요? 네, 10위는 아이패밀리 SC입니다. 최근 아이패밀리 SC뿐만 아니라 이 중소형 화장품주들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래도 이제 실적 시즌 다가오면서 중소형 화장품주들 실적이 괜찮다는 분석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소형 화장품주들 가운데 아이패밀리 SC 매력도 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곽영훈 대표님? 네,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아시는 것처럼 아이패밀리 SC 이외에도 모든 종목들이 시장 이슈로 인해서 다 빠진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내용
내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최근에 이렇게 좀 다니다 보면은 그 외국인 관광객들이 좀 눈에 좀 많이 띄거든요. 그래서 참 뭐 중국 관광객뿐만 아니라 다른 해외 쪽에서도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화장품 쪽에 그 가게를 가보면은 굉장히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요. 9월에 뭐 중수절이나 또 뭐 국경절 이런 부분들을 맞이해서 계속해서 관광객은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빠져 있는 거죠. 빠져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 현상을 봤을 때는 기관들은 그렇게 매도한 흔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 오히려 좀 매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과거의 흐름을 좀 봤을 때는 지금 자리가 과거에도 보면은 지금 자리 정도 수준에서 반등이 나왔듯이 뭐 지금 자리 정도 수준에서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 상황으로 판단이 좀 되어지고요. 지금 그 조금 더 이제 수급적인 면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분명한 것은 좀 관심권에 넣고 수급이 좀 유입될 때 우리가 뭐 추가로 더 매수하신다든가 아니면 신규로 진입한다든가 그런 전략을 수반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건 관련 종목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내려보면 수급이 조금 더 본격적으로 들어올 때를 좀 적극적인 매수 전략을 삼아 볼 때다. 지금은 일단 반등 나올 자리에서 반등이 나왔으니까 좀 더 연속적인 수급을 기대하면서 지켜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9위 두산 테스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수 파트너님, 네. 요즘 움직임이 심상치 않나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반도체에 관련되어 있는 업종이 4분기 때에 좀 더 부각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투자자들의 심리에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오늘 또 삼성전자의 실적 이 부분이 나오면서 반도체주 2차 전지를 이어갈 수 있는 주도주군으로 좀 등극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두산 테스나 좋은 기업입니다. 실적도 잘 내고 있는 상황이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스마트폰 이미지 센서, 그다음에 AP 이런 쪽에 이 프로세서 성장세가 굉장히 강한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이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업황이 흔들려도 그렇게 크게 흔들리는 그런 기업이 아니에요. 시스템 반도체 쪽의 테스트 전문 회사이기 때문에 고객 맞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D램 반도체나 아니면 웨버리 반도체보다도 훨씬 더 탄탄하게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실적은 괜찮은 그런 회사인데 최근에 주가가 내려오는 부분에서 많이 밀렸다라고 이렇게 보시면은 맞을 것 같아요. 기관의 매수세가 잘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 이 부분이 굉장히 고무적인 그런 상황이고요.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여건은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의 기대감을 훨씬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의 가격대역에서는 매수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목표가와 손절가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57,000원을 두고 보고 있는데요. 오늘 주가가 약간 올라오다가 조금 좀 눌리는 그런 모습이 있네요. 물론 이제 플러스긴 하지만 그래서 57,000원 부분에서는 차익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55,000원, 아니 56,000원, 57,000원 이 사이에 매도 포인트 한번 잡아보시고요. 매수는 뭐 현재 가격을 기준이고 손절 라인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손절 라인이 이탈되면은 의외로 물량이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45,500원을 지켜가면서 요 박스권 대역에서 매매를 하는 게 현재로서는 유리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최근에 기관 매수세 포인트를 보면서 하반기에 좀 더 긍정적이다 말씀 주셨습니다. 이어서 8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뷰노입니다. 이 대표적인 의료 AI 관련주 9월 초 신고가 돌파 후에 계속 조정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뭐 뷰노뿐만이 아니라 루니 또한 최근에 조정을 받는 모양이죠. 그래도 전날 이 뷰노메드 디브레인 미국 FDA 인증 소식을 좀 기대감에 오늘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뷰노 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강혜원 대표님? 네, 뭐 전일에도 아주 좋은 소식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나름대로 이렇게 하반 경제성을 좀 확보해주는 모습이긴 한데요. 사실 오늘 뭐 뷰노에 대해 뷰노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뷰노뿐만 아니라 뭐 딥노이드라든가 뭐 JLK, 루닉 그리고 신테카 바이오, 뭐 디알텍 그리고 라이프 시멘틱스까지 함께 좀 점검하는 시간을 좀 갖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좀 주가 흐름을 고점 대비해서 낙폭을 좀 봤을 때는 가장 적게 빠진 것은 디알텍이고요. 가장 많이 빠진 종목이 뷰노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개월 수익률도 마이너스 거의 뭐 50% 가까이 육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살짝 반등이 나왔는데 지금 그 뭐 뷰노라든가 딥노이드라든가 JLK 같은 경우에는 신용 잔고가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쏠림 현상에 의해서 주가가 좀 많이 매도로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기관 매도에 의해서 좀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제가 늘 말씀드렸던 뷰너의 어떤 투자 포인트를 한번 상기시켜 보면은 뷰너는 좀 타이밍을 좀 이렇게 시계를 좀 넓게 보고 좀 추가로 매수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뷰너에 대해서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뭐 높은 실적의 어떤 가시성이 나와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특히나 더 주목하는 것은 회사가 현금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재무적 안정성이 있다는 측면이고요. 재무적 안정성이 뛰어나다는 것은 뭐 어떤 자금 조달 계획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다, 뭐 없을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올해뿐만 아니라 어제도 뭐 FDA 승인 의료기기 쪽에서 승인이 있었습니다만은 내년도에도 FDA 승인권들이 한 3개 정도 제품에 걸쳐서 있습니다. 그런 이슈도 있고요. 특히 이제 예전에 좀 말씀드렸던 게 요번에 이제 기관들이 매도를 좀 많이 했는데요. 외국인들은 살짝 매도를 했지만 그렇게 많이 매도는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 지분율이 상대적으로 좀 낮은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회사가 이제 미국 쪽으로 진출하면서 IR 쪽을 더 강화시킨다면은 주가는 상방으로 나와줄 수 있다라고 과거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주가는 많이 빠져 있는 거죠. 근데 만 이런 내용들이 그대로 실행이 좀 되는 모습들이 포착이 된다면 주가는 기존에 좀 많이 올랐던 부분을 조금 이렇게 좀 쉬어가는 구간 정도로만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다. 따라서 제가 볼 때는 긍정적으로 보시고 흐름을 좀 지켜보자. 좀 뭐 상승 추세로 이어지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그래서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좀 접근해서 좀 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리에서도 추가 매수가 가능한 자리다라고 보시는 거니까 평균 단가를 낮출 수 있는? 저는 좀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저점과 고점을 딱 이렇게 주봉상 개념으로 봤을 때는 지금이 과매도 국면 진입한 상태예요. 그래서 추가 매수 가능한데요. 추가 이렇게 하단에서 추가 매수할 때는 조금 매수하시고요. 추세가 잡히면 조금 더 비중을 늘려서 매수하시는 게 조금 더 현 시장을 고려해서 합리적이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행히 이렇게 낙폭과대 뷰누와 같은 AI 의료주들도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7위부터 6위까지 추가적으로 살펴볼까요? 오늘장 관심주 7위는 오늘 뭐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하긴 하지만 자율주행 관련주들의 강세도 두드러집니다. 퓨런티어가 7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현대차의 모셔널이 연내 완전 무인 자율주행 로보택시 공개 기대를 키운 이후에 중국에서도 3년 내 이 베이징 전역으로 자율주행 확대를 목표로 무인 택시를 운행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그 호심을 자극하기도 했습니다. 이 퓨런티어의 카메라뿐만이 아니라 라이다를 비롯한 다양한 센서 조립, 보정, 검사 장비 부품 사업이 앞으로 자율주행 시장 성장과 그 궤를 같이 하면서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데요. 다만 단기적으로는 수주 실적에 따라서 주가 변동성이 나올 수 있긴 하지만 우상향의 성장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퓨런티어의 경우 실적도 견조합니다. 올해 영업이익 전년 대비 400% 넘는 급증이 전망되고요. 특히나 내년이 그 실적 성장이 본격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가 다음 달 13일 개발자 컨퍼런스를 앞두고 있는 만큼 자율주행 관련 이벤트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염두하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 퓨런티어 자율주행 기술 상용화가 고도화될수록 성장 동력이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만큼 꾸준한 또 기관 매수가 들어오면서 최근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추가 반등 여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6위 종목 살펴봅니다. 이번 달 가장 기대되는 제약바이오주를 꼽으라면 바로 이 종목이 아닐까요? 유한양액이 6위입니다. 주요 이벤트 에스모에서 주요 결과 발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유한양액 얀센의 기술 이전한 폐암 표적 항암제 렉나자와 이중항체 신약 리브레반트의 병역요법을 1차 치료요법으로 연구하는 임상 3상, 이른바 마리포사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기대감을 모았고 10월 에스모 유럽 종양학회에서 그 세부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내년 이 레이저 티닙, 이른바 렉나자의 상업적 가능성과 잠재력이 확인된다. 특히 국내에서는 2024년 1차 치료제로 확대와 더불어서 미국 승인 마일스톤 유입이 기대되고 2025년부터는 미국 폐암 1차 치료제 시장 진입으로 로열티 유입까지, 그리고 유한화학도 빼놓을 수 없죠. 글로벌 위탁 생산 가능성이 높아서 이 자회사의 상승 가치 또한 기대되면서 유한양액에서는 증권가에서 긍정적인 분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블록버스터 폐암 신약의 상업화가
시작이 된다면 유한양행의 기업 가치 2배 이상 커질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여기서 얼마 더 올릴 수 있을까요? S몰을 앞두고 또 유한양행에 대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7일 퓨런티어부터 진단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수 파트너님, 오늘 자율주행 관련주들도 좀 네.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퓨런티어 과연 최근 이 불안한 장에서 실적이 그래도 받쳐주는 자율주행주긴 합니다만 변동성 또한 또 큰데 좀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퓨런티어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컸었던 거지 주가 자체적으로는 빠지지 않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봅니다. 현재 가격 대역이 지금 가격 나오는 게 33,150원인데요. 이 정도 가격은 5월 달부터 지금까지 거의 5개월 이상을 횡보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고점에 대한 부분에 슈팅적 여건이 있었고 주가가 내리면서 하방에 대한 부분들, 낙폭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지만 지금 현재 가격은 굉장히 안정적인 부분으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맞아요. 이 프론티어가 왜 그러냐면 자기 자본 이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만큼 수익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특히 8월 초 8월 초와 그다음에 9월 달 초 이때에 움직였었던 것은 뭐 현대차 관련되어 있는 부분의 자율주행 그 여건이 이슈로 작용한 것도 있고 테슬라 슈퍼컴 도조 그래서 AI를 이용을 해서 자율주행 자료를 수집해서 자율주행의 체계를 앞당긴다 이런 호재적 부분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이 프론티어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회사의 프론티어 장비 그리고 프론티어에 대한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수준이고 향후에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의 카메라 모듈 이런 것들도 계속 업데이트되는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의 가격 대역에서는 오히려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가격 대역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래도 목표가는 있어야 되는데요. 37,500원 이 부분이 이전 고점을 못 넘는 그런 때입니다. 고가로 들어온 게 39,800원이니까 그렇다면 그 고점 부분에서의 이 매도 압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밴드로 잡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37,500원을 목표가로 손절가는 3만 원, 그 이하로 내려가면 추세에 대한 부분, 지금 상승하고 있는 그 추세에 대한 이탈적이 약간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심을 하자라는 그런 측면으로 보고요. 현재의 가격 대역은 안정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율주행 시장 확대 속 지금 가격대는 매수 기회다. 퓨런티어 의견 주셨습니다. 이어서 6위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양행입니다. 최근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그래도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역시나 이제 랭라자 기대감 속에 계속 긍정적인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 랭라자 기대감 속 주가 상승 좀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박영훈 대표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간을 두고 좀 반영이 좀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일단 그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는 시장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시장 의견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 하반기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4분기에 성수기 진입하는 상황이고 투자 매력이 이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좀 말씀드린 것처럼 레이저 티니 이벤트에 좀 주목을 하고 있고 자체의 어떤 결과의 어떤 성공 여부를 한 번에 반영하기보다는 뭐 무진행 생존 기간이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기대감은 좀 시간을 좀 두고 천천히 반응되기 때문에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관련된 종목을 좀 봤을 때는 몇 가지 종목을 한꺼번에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스코텍하고 유한양행을 좀 봐야 되는데 오스코텍 같은 경우에는 좀 그 베타가 좀 크죠. 예, 크고요. 유한양행은 상당히 안정적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좀 말씀드린 것처럼 레이저 티닙의 어떤 덕분으로 인해서 그 에스모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 관련된 종목도 함께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뭐 GI 이노베이션 이런 종목도 함께 좀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유한양행에 대해서 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이제 최근에 곧 다가오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24일에 유럽 종량학회가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초록을 또 16일 날 또 공개를 하는 이슈가 있고요. 또 10월 달에도 10월 24일부터 27일까지도 또 있고요. 또 올해 11월 달에도 또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분기에 바이오 관련된 그 이벤트나 일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바이오주 관심 갖고 그 중에서 유한양을 보자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유한양의 어떤 현재 가격 위치를 좀 봐야 되는데 며칠 전에 그 기관들의 그 공매도가 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가 나온 이후에 주가가 살짝 뜨거운데 조금 밀리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견조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들의 흐름과 기관들의 흐름은
오늘은 좀 양매수가 들어와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잠깐 공매도 비율 차트를 가지고 살짝 살펴보니까 현재 지금 5일 그 공매도 수준가 대비해서는 괴리율 한 11% 정도 나와 있거든요. 플러스란 얘기죠. 그렇다는 얘기는 에너지가 하방보다는 상방의 에너지가 조금 더 강한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쇼커버에 대한 가능성도 좀 더 있어 보이고 시장이 좀 안정화되고 이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수급이 더 유입된다면은 유한량이 한 번쯤은 좀 강하게 올라가는 시점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하반기 바이오 섹터에 대한 이벤트와 함께 기대감은 유효하나 시장이 워낙 최근에 좀 변동성을 키우는 데 따라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는 이런 바이오에 대한 모멘텀을 집중적으로 지켜보자. 특히나 유한양의 또 긍정적인 분석 들어봤습니다. 10위부터 6위까지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시각 특징주입니다. 최근 조선사들의 LNG 선박 수주가 꾸준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LNG는 친환경 선박인 만큼 이 성가가 높아 조선사 실적에 효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긍정적인 뉴스와 함께 삼성중공업도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6% 오르면서 7,74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때는 황제주였던 NC소프트, 리니지 매출 둔화에 신장마저 힘을 쓰지 못하자 주가도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8년 만에 지스타에 참가해 새로운 신작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시장에서는 그래도 기대를 걸고 있는데요. 많이 내려온 만큼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4거래일째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빨간불 켜내면서 현재 4.5%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2차 전지 대장주들의 반등이 뚜렷하게 나와주면서 소재주들도 힘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최근 조정받던 포스코 그룹주도 함께 반응해주고 있는데요. 그중 포스코 퓨처엠이 가장 큰 오름폭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상승폭 확대하면서 9.3% 급등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엔터주들에도 빨간불이 짙은 상황이죠. 하지만 큐브엔터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데뷔 7년차 그룹 펜타곤의 멤버 5명의 재계약이 불발되면서 이제는 따로 또 같이 활동할 전망인데요. 이 해체는 아니란 입장을 냈지만 시장에서는 아직 냉랭한 상황입니다. 전일 급락에 이어서 오늘도 0.3%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특징주 알아봤습니다. 네, 랭킹쇼 종목 탑10 이제 상위 순위권 종목들 살펴볼까요? 바로 5위 종목 공개합니다. 오늘 낙폭과대주들의 반등송에 신재생에너지, CS윈드를 비롯한 현대에너지솔루션, 한화솔루션 등 태양광주들도 모처럼 반등을 줍니다. 참 기대보다 아쉬운 흐름을 보였던 CS윈드로 살펴볼까요? 프랑스가 2035년까지 태양광 발전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용량을 2배로 늘리겠다라고 발표하면서 간밤 퍼스트솔라를 비롯해 풍력, 오스테드, 베스타스 등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고금리, 매크로 여의치 않은 환경으로 오스테드와 같은 풍력 디벨로퍼들의 프로젝트가 지연이 됐고 또 미국 풍력 단지 손상 이슈 등으로 지금 투심이 급격하게 냉랭한 이후 주가도 참 많이 빠졌습니다. CS윈드 역시 수주 지연 등에 대한 우려로 주가 신저가까지 빠졌던 가운데 수주와 실적 모두 눈높이가 낮아지고 있는데요. 다만 2025년, 26년 풍력 터빈 신규 설치 전망치를 고려하면 올 하반기부터 터빈 업체들의 본격적인 수주가 시작되고 그에 따른 기자재 업체들도 수주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시스윈드 최근에 베스타스향 윈드타워 공급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는데요. 또한 블라트사의 그 인수로 인해서 그에 따른 노이즈를 겪기도 했지만 이를 통한 하부 구조물 유럽 시장 진출을 통한 중장기적인 성장성은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더 힘을 내줬으면 좋겠네요. 자, 이어서 4위 종목입니다. 최근 견조한 흐름을 보였던 기아가
이 파업 소식을 전했습니다. 괜찮을까요? 오늘장 4위를 차지했습니다. 올해 인단협이 결렬되면서 오는 12일부터 파업에 돌입합니다. 파업에 대한 영향을 체크해 봐야 될 텐데요. 사실 그간 미국 자동차 노조 파업 장교에 따른 현대차 그룹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감을 받기도 했는데요. 실제 9월 미국 판매가 전달 대비 18.4%나 증가하면서 역대 최다 월간 판매량을 기록하면서 주가도 견조하게 움직였습니다. 3분기 실적에 대해서도 미국 판매 호조와 환율 효과로 시장 전망치를 웃돈 호실적인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높아진 기저에 따른 판매 대수 증가율 둔화라든지 인센티브 상승은 아쉽긴 하지만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그에 비해서 밸류에이션은 낮은 상황입니다.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강화, 고배당의 기대 또한 유효한 만큼 유진투자증권에서는 또 이 12만 5천 원으로 목표가 상향하기도 했는데요. 파업에 대한 이슈와 함께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가 상충하는 기아에 대해서 또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3위 살펴볼까요? 그동안 참 고생 많았던 LG에너지솔루션과 LG화학입니다. 오늘 각각 긍정적인 이슈가 있었죠. 먼저 LG에너지솔루션 깜짝 실적을 시현하면서 오늘 강합니다. 3분기 영업이익 7,312억 원으로 전년 대비 40% 증가, 6천억 원대 후반대로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었는데 이를 웃돈 깜짝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장중에 8%까지 급등했습니다. 분기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시현한 건데요. 유럽 시장이 좀 둔화되긴 했지만 북미 지역에서 전기차 성장세에 따른 견고한 수요가 호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미국 시장에서 지배력을 크게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요. 또 토요타와 전기차 배터리 장기 공급 계열로 이 글로벌 탑5 모두에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고 북미 그리고 유럽 시장에서의 LG에너지솔루션 그 우위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LG화학 역시 토요타와 2조 8,600억 원 규모의 양극재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향후 추가 계약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긍정적인 평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실적과 계약 체결로 인해서 반등에 나서고 있는 LG에너지솔루션과 LG화학 주가를 보면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진단 들어보도록 하죠. 자, 이제 5위부터 또 전략 이어서 들어볼까요? 네, 5위는 풍력주 CS윈드입니다. 최근에 정말 주가 많이 빠졌습니다. 이 외국인 매수세 들어오다 오늘은 팔고 있지만 또 오늘은 또 기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신저가를 기록한 이후 지금 5거래일 만에 반등에 나서고 있는데 바닥을 찍었다고 봐야 될까요, 신학스 파트너님? 네, 일단은 뭐 현재 가격은 정말 많이 내려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바닥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직 시장에서는 관심이 좀 덜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이 바닥이라고 하더라도 신규로 진입하는 부분은 약간 좀 자중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갖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등을 해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반등을 할지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설명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풍력 발전, 풍력 타워 다 좋습니다. 이 실적도 괜찮게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요. 근데 이 풍력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실제적으로는 시장에 관심이 좀 덜해요. 오히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훨씬 더 세게 그러니까 그 시장에서에 대한 판단이 세게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CS윈드의 재무제표를 이렇게 보니까요, 자기자본 이익률이 낮아요. 이 자기자본 이익률이 낮다 보니까 외부 변수에 의해서 움직이는 여건이 크다라는 거죠. 물론 2조가 넘는 회사이기 때문에 큰 외파는 없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다만 수주나 뭐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에 그리고 이슈가 발생됐을 때 주가가 올라오는 그런 여건이고 이슈가 신재생 에너지로 예전처럼 좀 더 집중되는 그런 상황이면 괜찮을 텐데 현재 입장에서는 좀 그렇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좀 밀려 있는 그런 상황으로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의 가격 대역은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보다는 갖고 있는 쪽,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는 쪽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반등 라인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한 6만 원에서 6만 5천 원, 요 사이의 가격 대역까지는 현재의 가격 대역이 낮기 때문에 반등하겠다, 자율 반등이라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는 7만 원에서 7만 5천 원까지 올라와야 정상에 대한 부분의 추세로 움직인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도달하기 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반등 시 물량을 줄여가는 전략적 부분이 유리하지 않을까. 이번 이슈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상황이니까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추세적인 반등이 나오기 전까지는 보수적인 전략으로 대응해야 된다라는 CS 윈드에 대한 전략도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아 살펴볼까요? 곽용 대표님. 네. 그동안 흐름 시장 변동성 네. 클 때도 기아는 견조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파업에 대한 이슈가 불거졌는데 네. 이 영향을 어느 정도까지 좀 볼 수 있을까? 오늘 주가 흐름은 그래도 잘 버텨내주고 있긴 한데요. 네네. 주가 흐름을 좀 보고 판단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뭐 파업이 뭐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지 뭐 조기에 협상이 타결될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떤 예측해서 말씀드린 건 좀 아닌 것 같고, 그렇다면 현상적으로 좀 봐야 되는데 기관 수급은 약하고 외국인 수급은 강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관 수급, 외국인 수급이 강하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좀 환율 효과에 의해서 자동차 섹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 뭐 실적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는 시장에서 녹아 들어가서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더불어서 또 고부가가치 전기차 SUV 차량에 대한 판매 대수가 늘어나고 있고 수출도 또 늘어난다고 하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뭐 기관은 조금 약합니다만 최근 상황을 봤을 때는 이 기관과 외국인들이 함께 매수세가 좀 들어왔었고, 미국의 3사죠. 뭐 GM, 포드, 스텔란티스 이런 기업들이 파업의 장기화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볼 때는 현상에 좀 더 집중해보는 전략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조금 더 뭐 어떤 그 공매도 비율 차트 이런 걸 좀 봤을 때도 보면은 주가 흐름은 상방향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파업 이슈가 좀 기사화돼서 나와 있는데요. 그 이슈 때문에 놀래서 다 매도하시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좀 차분하게 대응을 좀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그 이슈는 제가 볼 때는 좀 그렇게 엄청나게 길게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빠지는 기회가 있다면은 좀 시장이 안정화되고 좀 빠지는 기회가 있다면은 좀 매수에 기회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파업 이슈가 있지만 이 차분하게 기다리면서 그래도 매수 기회를 살펴보자 기아 말씀 주셨습니다. 이어서 3위 LG에너지솔루션과 LG화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둘 다 모두 좀 긍정적인 이슈가 있었죠. LG에너지솔루션 깜짝 실적 발표했고요. 뭐 LG에너지솔루션과 LG화학 모두 이제 토요타 공급 계약 소식에 좀 그래도 긍정적인 기대감 속에 주가 흘러가고 있는 모습인데 뭐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신학수 파트너님? 일단은 좀 나눠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목표가 손절가를 제가 제시해 드릴 거고요.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반등 대역에서 물량을 줄이는 전략을 좀 제시해 드리고 싶어요. 북미 시장 좋아지고 뭐 북미 시장에 관련되어 있는 여건에서 LG 에너지 솔루션, LG화학 유리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테네시주 이쪽 양극재 공장 2025년에 생산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많은 양극재 배터리를 만들어낼 수 있고 그 부분이 공급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유리한 그런 상황이죠. 그렇지만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가격 대역에서는 반등이거든요. 추세적으로 만들어지기 전이고 물론 보고서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장기 투자에 대한 관점이고 현재의 상황 그리고 연말까지 봤을 때의 움직임은 물량을 줄이는 축소하는 쪽이 훨씬 더 낫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뭐 좋은 실적이 나왔으니까 유리한 그런 부분은 맞는데요. 문제는 경쟁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치열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급하게 전투적으로 뭐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전기차 시장, 전기차 잘 안 팔린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LFP 배터리라고 리튬 인산철 배터리라는 게 있는데요. 그거는 중국의 캐틀 CATL에서 생산을 하는데 그 수입액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110%나 넘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생산하고 있는 배터리와의 그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는 그런 여건이 있겠죠. 그래서 현대차 코나, 기아차 니로, 레이 이런 쪽도 다 CATL 에서 만든 배터리를 장착해서 단가를 낮춰서 팔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부분에서 실적은 는다라고 치지만은 그 이후에 불협화음이 좀 있을 수 있는 거고 경쟁에 대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최근 들어서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 LG 화학도 그렇고 외국인의 매도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물량이 나오는 그런 부분에서는 주가의 움직임이 둔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쪽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자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LG 에너지 솔루션만 55만 원을 목표가로 보고 45만 원을 손절가로 이렇게 책정해서 매매를 하시면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LG엔솔과 LG화학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유튜브 채팅방에 또 어떤 의견 올라오고 있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빨간불 켜내고 있는 수요일 오후 시청자분들의 의견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혜성님께서 오늘 날씨도 좋고 주식도 좋고란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이제는 금리 인상 멈출 수 있을 것이란 연준이사들의 의견과 함께 채권, 주식, 환율 모두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현물은 기관이 이끌고 또 선물은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코스피는 2.2%, 코스닥은 3%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가을 하늘이 참 맑고 높던데 우리 시장도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양띠 호선님의 의견입니다. 게임주 반등 가자라고 말해주셨어요. 네, 오늘 바닥권에 있던 NC소프트나 크래프톤을 비롯해서 위메이드 그룹주들까지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겨울 집콕하는 성수기를 앞두고 있고 또 금리 문제도 잡힌다고 하니까 성장주들 이제는 좀 반등할 수 있을지 아픈 손가락을 벗어나길 바라보겠습니다. 다음은 김지민님의 댓글이었습니다. 참 공감받는데요. 요즘 우리 시장 터키 아이스크림 장세라고 비유해 주셨어요. 아이스크림을 줄 듯 말 듯 밀당의 초고수 같은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포기할 만하니까 이제는 달콤한 아이스크림을 내어주는데 윗골이 달기보다는 마감가, 고가에 마감하길 응원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은 허영선님의 의견이었습니다. 소부장은 견조하네란 댓글이었어요. 오늘 반도체 대장주 삼성전자가 3분기 영업이익 조 단위로 회복하면서 반도체 업황이 바닥을 찍었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4분기를 기점으로 업황 개선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면서 그 밑단에 있는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도 견조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2시 기준 기관 매수 상위에도 두산테스나 넥스트칩, 하나마이크론, 주성 엔지니어링까지 소부장 관련주들이 일제히 올라와 있는 만큼 수급도 받쳐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4분기를 기점으로 내년엔 반도체주 기대해봐도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요일장 시청자분들의 의견 함께 알아봤습니다. 네, 분위기 좋은 수요일장 이제 오늘장 관심주 2위와 1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2위는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 이후 전일 7% 급등 마감한 LG전자가 차지했습니다. 이 견조한 가전 부문의 실적 선방 그리고 전장 부문의 수익성 개선이 바로 그 호실적을 이끌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전장 부분의 LG 마그나의 손순이익이 흑자 전환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세트와 전장 부품의 단기적인 수요 전망은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지만 그 우려를 달래는 기대를 웃돈 실적 고무적이라는 평가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전장 모멘텀 주목도가 높죠. 다만 증권사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대부분 15만 원에서 16만 원 선으로 긍정적인 목표가를 제시한 반면에 삼성증권에서는 13만 5천 원으로 하향하면서 3분기 깜짝 실적으로 수익성을 증명하긴 했지만 소비 둔화라든지 전장 부문의 전방 산업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이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독보적인 수익성을 증명했다. 실적을 고려하면 저평가 국면이라는 긍정적인 해석이 더 우세는 합니다. 추가 상승의 힘 얼마나 가져갈 수 있을까요? 2위는 LG전자였습니다. 자, 이제 오늘장 관심주 1위 살펴봅니다. 다들 예상하셨죠?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로 지금 삼성전자 강한 상승을 보이면서 지금 또 1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3분기 조 단위 영업이익을 회복했고 삼성전자의 실적이 시장 전반적으로 또 훈풍을 불어넣어줍니다. 3분기 영업이익 2조 4천억 원, 컨센서스가 2조 2천억 원대였는데 일각에서는 2조 원도 못 넘을 수 있다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이를 상회하면서 장중 4%까지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기대 이상의 실적을 달성한 가운데 반도체 부문의 적자가 줄어들었고 또 모바일, 디스플레이, 전장 부문의 실적이 버팀목 역할을 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남아있는 퍼즐은 반도체 회복의 가시화입니다. 이 고부가 반도체, DDR5 등 출하가 확대되면서 실적 본격적으로 견인을 해나갈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4분기부터는 디램의 흑자 전환,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기에 무엇보다 HBM 투자 확장해 나가면서 그 모멘텀이 살아있는 삼성전자 오늘의 실적 체크해보면서 4분기 기대를 더 키울 수 있는지 진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위 LG전자부터 전략 들어보도록 하죠. 광영 대표님, 저는 이제 급등한 이후에 확실히 이제 실적 발표로 살아나고 있는 LG전자인데 정말 이제 많이 빠졌고 10만 원을 이제 회복을 했잖아요. 네네. 추가 상승 동력
기다려 볼 수 있나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주가 상승에 대한 동력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업사이드는 충분히 좀 남아 있는 걸로 좀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이 컨센서스를 20% 이상 웃도는 그러한 숫자를 내놨기 때문에 체질 개선에 대한 효과로 평가가 되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뭐 전장 마그나 쪽에 향후에 어떤 그 기대감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헝가리 쪽의 네 번째 생산 기지 이런 부분도 좀 발표를 했었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또 올림픽 특수 및 프리미엄 TV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 사업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으로 평가는 좋은데 또 일각에서는 또 조금 그죠 좀 안 좋은 평가를 조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마 갖고 계신 분이 있을 것 같고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추가로 더 산다든가 아니면은 신규로 접근할 때 어느 가격대를 확인하고 사면 좋겠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현재 가격이 대략 한 10만 6,60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서둘러 뭐 상당히 흐름 차트가 좀 좋은 흐름이긴 한데 서둘러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11만 한 3,000원, 11만 3,000원 안착이 되는 것을 확인하고 그 시점에서 수급이 강하게 유입되는 것을 확인한다면은 저는 자신감 있게 더 매수하시거나 신규로 진입해도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차트 흐름이 상당히 좋긴 합니다만은 조금 더 비싸게 사는 전략을 한번 취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LG전자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관심주 1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입니다. 뭐 역시나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텐데요. 우려했던 것보다 3분기 실적, 깜짝 실적을 발표하기는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4분기에 회복세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신학수 파트너님? 네, 일단은 뭐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저는 한 1조 9천억 정도 나올 줄 알았는데요. 2조 4천억 나왔으니까 굉장히 높게 나온 거네요. 일단은 감산에 대한 효과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됐다, 작용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실적이 좋지만은 아직까지는 갈 길이 먼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3분기의 실적이 있는데 4분기에는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분명히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3분기 바닥 딛고 4분기의 반등, 지금 출발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는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 4분기 쪽에서는요, 디램과 랜드 가격을 인상을 할 거고 인상한 부분에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특히 이제 고정 가격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스팟 가격보다는 고정 가격이 훨씬 더 중요한데요. 이 고정 가격도 역시 올릴 수 있는 여건으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삼성전자의 현재 가격 대역은 유리한 그런 부분입니다. 다만 감산을 했다라고 해도 고정 비용이라는 비용 자체는 줄어드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커버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는 반도체에 대한 가격 인상에 대한 폭 이런 것들을 좀 더 조절을 해서 수익을 더 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반도체 4분기 이후부터 주도 업종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삼성전자의 가격 대역을 보면은 4개월 정도 이 고점에서 추가적으로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8만 원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고 현재 7만 원도 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지금 가격에 대한 이슈적 부분을 판단을 해봤을 때 6만 6천 원서부터 7만 4천 원까지 밴드 대역은 분명히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10%에 해당되는 가격 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위아래에 의한 그 트레이딩 전략 가능하고요. 좀 더 장기적으로 보겠다라고 한다면 충분하게 8만 전자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단기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10% 밴드 대역에서 매매.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 포트를 꾸려서 간다라고 한다면 8만 원 넘을 때까지 홀딩해서 넘어가는 전략적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황효윤 대표님은 삼성전자 좀 어떻게 보시나요? 삼성전자는 좀 긍정적으로 봅니다. 기존부터 그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3분기가 바닥이고 4분기 때부터 좋아진다라는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또 이 반도체에 대해서 중국 쪽에 또 이렇게 우리 접근성이 또 용이하는 그런 뉴스들이 좀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이번에 서프라이즈한 어떤 실적 자체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시 또 저는 또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삼성전자가 오늘 좋은 실적 발표가 났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을 봐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하나마이크론이라든가 한미반도체라든가 이런 관련된 종목들을 좀 두루두루 살펴보시는 게 조금 더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5위 CS 윈드부터 1위 삼성전자까지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네, 시장이 오늘은 좀 반등다운 반등을 보여줘서 채팅방 분위기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참여해준 시청자분들 베스트 댓글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선정되셨을까요? 박소영 캐스터. 네, 오늘 시청자 댓글 참여 코너의 당첨자는 이 반도체 관련주들을 눈여겨보셨던 허영선 님입니다. 와우라이브 @ wowtv.co.kr로 연락처 남겨주시고요. 이 성공투자 오후 증시에서는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한 분씩 선정해서 한경매거진 연간 구독권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실시간 방송에 들어오셔서 다양한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랭킹쇼 종목 탑10 오늘은 곽영훈 대표, 신학수 파트너 박소영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